엄마, 죄송한데요. 어딘가 주저하고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죠. 왜? 무슨 일이야? 상견례에 오지 말아 주세요. 지은아, 무슨 소리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제발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은 결국 엄마가 부끄럽다는 말이었습니다. 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살아있는 날 딸은 이미 세상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72살 이순희입니다. 평생을 시장 한 구석에서 채소를 팔며 살아왔죠. 거칠어진 손, 굽은 허리,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 이 모든 게 제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딸에게 배신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 자존심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야반도주한 그날, 1989년 지은이가 겨우 6살 때였어요. 그날 밤 남편은 한마디 말도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딸 지은이와 저에겐 빚만 남겨둔 채로요. 6살 지은이를 안고 단칸방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지켜줄게. 가슴 깊이 뼛속까지 각오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 처음으로 시장에 나갔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채소 장사부터 시작했어요.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농산물 시장에서 배추, 상추, 오이를 하나하나 고르고 두 손 가득 채소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800원 안 돼요? 이미 깎아서 드리는 가격이에요. 매일 반복되는 흥정에도 딸을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도 배추를 다듬고 물을 씻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그래도 햇볕 아래서 상추를 골랐죠. 엄마, 우리 배추가 제일 싱싱해요. 어린 지은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우리 지은이만큼은 고생시키지 않을 거야. 하루벌이는 빠듯했지만 좋은 학원에 보내고 책도 아낌없이 사줬습니다. 지은이는 기대 이상으로 자라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1등이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장학금을 받았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순희 씨, 딸이 어떻게 맨날 그렇게 1등을 해? 그러게요, 참 고마워요. 저는 해주는 것도 없는데. 남들 앞에선 겸손했지만 속으론 매일매일 지은이가 고마웠습니다. 이렇게만 자라다오, 우리 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대 합격. 온 동네가 떠들썩했죠. 채소가게 순희 아줌마 딸이 법대래. 세상에 그 힘든 공부를 어떻게 해냈을까?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등록금은 제게 너무 큰 돈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족한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휘어도 새벽부터 밤까지 장사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지은아, 너 등록금 마감일 얼마 안 남았잖니?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지만 전 더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지은이를 위해서는 뭐든 지원할 수 있을 때까지 해주고 싶었어요. 지은이는 사법고시까지 합격했고 정장을 입고 합격 통보서를 들고 왔을 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엄마였습니다. 너무나 의젓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엄마, 저 합격했어요. 정말, 정말이야?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어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대형 로펌에 취직한 지은이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받을까 말까였습니다. 변호사니까 바쁜 게 당연하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허전했어요. 그 아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걱정을 참지 못하고 지은이 회사로 직접 찾아갔어요. 시장 한복판에서 가장 싱싱한 과일을 골라 손에 가득 들고 갔습니다. 딸이 끼니를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 그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전화는 받질 않고 문자도 없고 결국 로비 직원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지은 변호사님 계세요? 어머님이신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로비를 둘러봤어요. 대리석 바닥, 반짝이는 조명, 정장을 입은 사람들의 분주한 걸음. 그 안에서 저는 너무 낯선 사람이었어요. 주름진 손에 장바구니를 든 채 기다리는 제 모습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갑자기 와요? 전화도 없이. 말투는 낮았지만 뾰족했어요. 눈빛은 주위를 자꾸 의식하고 있었죠. 마치 누가 볼까봐 숨기고 싶은 사람을 마주한 듯이. 그 순간 알아차렸어요. 아, 우리 딸이 날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요. 가슴에 무언가 날카로운 게 박혔어요. 숨이 턱 막히고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엄마, 밖에서 이야기해요. 지은이는 제 팔을 붙잡고 급하게 건물 밖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20해 넘게 쌓아온 모정이 아무 말도 없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로펌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지은이는 내내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죠. 마치 이 시간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듯이. 지은아, 엄마가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괜찮아요. 그런데 다음부턴 미리 연락해 주세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 와서 너무 좋다 하며 웃었을 텐데요. 그 순간 안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알았어. 그럼 이제 가볼게. 네. 조심히 가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포옹도 따뜻한 눈길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도 멀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죠. 변호사니까 바쁜 거지. 자꾸만 나를 다독였지만 속은 쓰리고 마음은 자꾸만 아려왔어요. 그날부터 지은이와의 만남은 더욱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어요. 전화를 해도 항상 바쁘다는 말뿐이었죠. 지은아, 엄마야.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아, 그래. 그럼 나중에. 전화가 끊어졌어요. 매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폐를 끼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칠어진 손, 주름진 얼굴, 촌스러운 옷차림. 아, 이래서 지은이가 날 부끄러워하는구나. 그날부터 미용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염색하시겠어요? 네, 해주세요. 너무 늙어 보이나 봐요. 아니에요. 염색하시면 훨씬 젊어 보이실 거예요. 머리를 염색하고 조금 비싼 옷도 샀습니다. 거칠어진 손을 위해 핸드크림도 바르기 시작했죠.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 같았어요. 이제 지은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지? 그런 마음으로 나를 바꾸려 했지만 지은이는 여전히 바빴고 만남은 여전히 뜸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박씨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순이야, 지은이는 요즘 어때?
얼굴을 못 본 지 꽤 됐네. 바쁘죠. 변호사니까요. 그래도 엄마한텐 자주 와야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얼마나 고생해서 키운 딸인데 3년이 그렇게 흘렀어요. 외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지은이가 잘 되고 있으니까요. 성공한 자식은 바쁜 법이라고 나름대로 이해해 보려 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서러웠어요. 밤마다 혼자 누워 있으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 그럴 때면 지은이의 어릴 적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 나 변호사 돼서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 해맑은 웃음이 아직도 눈에 선했죠.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장 한복판에서 지은이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어머님, 지은이 어머님 맞죠?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은이는 잘 지내죠? 정말 똑똑한 아이였는데. 네, 변호사가 됐어요. 와, 대단하네요. 어머님이 훌륭하게 키우신 덕분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지은이는 참 행복한 아이였어요. 행복한 아이였다는 과거형이 마음에 걸렸어요. 과연 지은이는 지금 행복한 아이일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지은이에게 전화했어요. 지은아, 오늘 선생님을 만났어. 어떤 선생님이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너 기억한다고 하시더라. 아, 네.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지은아,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밥 먹자. 이번 주는 좀,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바빠요. 한숨이 나왔어요. 그럼 언제가 괜찮니? 연락드릴게요. 또 그 말이었어요.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요. 마침내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지은아, 엄마야.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요? 딸에게 전화하는 게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별일 없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네. 저는 괜찮아요. 그게 전부였어요. 잘 먹고 있니? 네, 아프지 않고? 네, 그럼 언제 시간 되면 연락해. 네. 알겠어요. 또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지은이가 변한 걸까? 20년 넘게 모든 걸 바쳐 키운 딸이었는데요.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질 줄 알았어요. 지은이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그때는 어쩌면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하지만 그 희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땐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죠. 엄마, 저예요. 지은아, 잘 지냈어? 밥은 잘 먹고? 기쁜 마음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지은이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 설레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순간 세상이 멈춘 줄 알았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정말, 정말이야? 응, 대학 동기인데요. 아버지가 김태준 의원이세요. 그 이름을 듣고 숨이 멎을 뻔했어요. TV에서 보던 차기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그분. 세상에 우리 지은이가 그런 집안으로 시집을 간다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너무 벅차서요.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어요. 고생한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가며 이젠 보상받을 때가 됐구나 싶었죠.
다음 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20년 넘게 모은 적금을 전부 해약했어요. 딸이 결혼을 해서요. 큰 돈이 필요해요. 이거 다 해약하시면 손해가 클 텐데요. 괜찮아요.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내 딸의 인생이니까요. 동네 사람들에게도 자랑했죠. 우리 지은이가 김태준 의원 아들과 결혼한대요. 세상에. 정말이요? 네, 믿기지 않죠? 그렇게 웃고 울고 가슴 벅찬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이가 다시 전화했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상견례예요. 상견례라니. 저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친구인데 갑자기 상견례라고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 몇 시에? 어디서? 오후 2시에 시그니처 호텔에서요. 알았어. 뭘 입고 갈까? 정장이 좋을까? 네. 단정하게 입으세요. 목소리가 어딘지 어색했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결혼을 앞둔 신부니까 긴장하는 게 당연하죠. 미용실에도 갔어요. 어머니, 얼마 전에 머리 하셨는데 어디 가세요? 네, 우리 딸 상견례예요. 와, 축하드려요. 예쁘게 해드릴게요. 이제 정말 사돈 어른들을 뵙는구나 싶어서 분주하게 준비했어요. 미용실에도 가고 정장도 새로 샀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실수만 안 하면 좋겠다. 긴장되지만 설렘도 컸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이틀 전이었어요. 지은이가 또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엄마, 죄송한데요. 어딘가 주저하고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죠. 왜? 무슨 일이야? 상견례에 오지 말아주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죠. 뭐라고? 다시 말해봐. 상견례에 엄마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무슨 소리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서웠거든요. 엄마, 제발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은이가 말을 이었어요. 그 말들이 지금도 생생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시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시어머니는 대법관이세요. 그런데 엄마는 나 자신이 없어. 그 말은 결국 엄마가 부끄럽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살아있는 날 딸은 이미 세상에서 지워버렸습니다. 20년 넘게 희생하며 키운 내 딸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지은아, 아무리 그래도 돌아가셨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지은아, 그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죄송해요. 엄마가 채소 장사는 걸, 아빠가 빚지고 도망갔다는 걸 내가 어떻게 말해. 칼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었습니다. 이해해달라고요? 그건 너무 잔인했어요. 저도 괴로워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더는 들을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고 가슴이 저려왔어요. 그래 알았다. 겨우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기 너머로도 제 심장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았어요. 무너지는 소리였죠.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기분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주름진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왜 숨겨져야 하는 존재가 되었을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누구보다 떳떳하게 내 딸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그날 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바라던 삶이었을까? 베개는 젖었고 세상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날 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지은이의 부탁을 들어줘야 하나 아니면 지은이를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할까? 마음이 계속 흔들렸어요. 한쪽에선 여전히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요. 하지만 다른 쪽에선 억울함과 서러움이 쌓여만 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거울을 보며 되뇌었어요.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여자예요. 남에게 패 끼치지 않았고 딸 하나 바라보고 성실히 살았죠. 사흘째 되는 날 가게 문을 열지 못했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때 동네 박씨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순이야, 며칠째 문을 안 열어서 걱정됐잖아. 아, 언니, 그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던 참이었거든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지은이의 결혼 소식부터 상견례에 오지 말라는 말까지 전부요. 박씨 아주머니는 들으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뭐라고? 상견례에 오지 말라고? 네. 순이 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였죠. 그래도 지은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대단한 집안이니까. 일리? 그게 무슨 일리야? 박씨 언니가 제 어깨를 붙잡고 말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누구보다 떳떳하게 살았잖아. 시장 좌판에서 채소 판 게 죄야? 딸 하나 키우겠다고 그렇게 살아온 게 잘못이야?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요. 저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자랑스러운 엄마입니다. 그날 밤 박씨 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딸이 날 죽었다고 했는데 그걸 그냥 두는 게 맞는 걸까?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김태준 의원을 직접 만나야겠다고요. 마침 선거철이라 유세 일정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늘 오후 2시 시민공원 유세. 바로 우리 동네였어요.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가자 당당하게. 부끄러워할 건 내가 아니야. 시민공원엔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무대 위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김태준, 서민과 함께하는 정치. 그 문구를 보며 씁쓸하게 웃음이 났어요. 김 의원이 무대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시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서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또 박수였죠. 서민 평범한 시민. 그게 바로 나잖아요. 20년 넘게 채소 팔며 살아온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라는 그 말.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연설이 끝나고 김 의원이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항상 감사합니다. 그 미소가 사라지는 데는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지은 변호사의 어머니 이순희입니다. 김 의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악수하던 손의 힘도 스르르 빠졌습니다. 잠시 자리 좀 옮기시죠.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은 양이 분명히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시장 한켠에서 20년 넘게 채소 팔며 그 아이를 키웠어요. 김 의원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그런 거짓말을 한 이유가 딸은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파는 엄마가 그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젠 숨길 것도 주저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김 의원은 집중해서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의원님에게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김희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저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죠. 조용한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곳에는 아들 준석도 급히 달려와 있었어요. 정말 지은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김희원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네, 상견례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의원님의 정치적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요. 준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김희원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지은이 양과는 너무 다르군요. 어머님께서 본인을 부끄러워할 일은 전혀 없어요.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어요. 30분 후였어요. 지은이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어요. 엄마, 왜 여기 계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준석이 지은이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은아, 너 진짜. 지은이는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화도 났지만 어딘가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죠. 김희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정직과 효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사람과는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버님, 저는 하지만 김희원은 냉정히 말을 끊었죠. 나는 이만 바빠서 가봐야 할 것 같네.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죠. 남자친구 준석도 차갑게 말했어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지은이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김희원이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의원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 딸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니까요. 정말 그랬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지은이가 부모를 부끄러워한 건 온전히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혼자서 따님을 이렇게 키우신 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김 의원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어머님을 위한 삶을 사세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딸이 숨기려고 했던 사돈댁에서 제 딸보다 저를 배려해주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지은이가 뒤에서 따라왔어요. 엄마, 잠깐만요. 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엄마, 제발. 지은아, 이제 그만하자. 너는 내 인생 살아라. 멈춰서서 말했어요. 엄마는 더 이상 내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 그럼 무슨 뜻이었어? 지은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지은아, 엄마는 평생 너를 자랑스러워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내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엄마는 이제 그만하려 한다. 엄마, 가라. 지은아, 이제 각자 살자.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깊이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그 다음 날 저는 가게 문을 늦게 열었고 시간을 조금씩 저에게 돌리기 시작했어요. 복지관 캘리그라피 교실에 등록했죠. 어머니, 글씨가 정말 곱네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젊을 때 못 배운 게 아쉬웠거든요. 지금 배우시니 더 멋지세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역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독거노인분들께 밑반찬을 만들어드리는 일이었어요. 순희 씨가 만든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시장 경력 20년이 어디 가나요? 저도 기분 좋게 웃었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어요. 당당해진 거죠. 몇 달 후였어요. 지역 상인회에서 대표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순희 씨가 적임자죠.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 평판이 자자해요. 상인회 대표를 맡으면서 더욱 바빠졌어요. 이젠 제 일터에서도 존중받고 있었어요. 순희 대표님 덕분에 시장이 많이 좋아졌어요. 상인들이 고마워했어요. 1년이 흐른 어느 날 지은이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수척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엄마, 문 앞에 서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들어와. 차를 끓여주며 앉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잘못 살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로펌도 그만뒀어요. 이제 진짜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가 될 거예요. 그래? 네, 무료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일이에요. 조금 다른 지은이 같았어요. 엄마는 널 용서했어. 감사해요. 하지만 지은아, 우리 관계가 예전처럼 될 수는 없을 것 같아.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제가 너무 큰 상처를 드렸죠.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있거든. 정말 그랬어요. 지은이 없는 제 자신의 삶을요. 엄마가 상인회 대표하신다는 소식 들었어요. 응. 바쁘지만 보람 있어.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지은아, 앞으로는 진짜 좋은 변호사가 되어라. 네, 엄마처럼 당당하고 정직한 사람이 될게요. 지은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가끔 안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도 돼. 문 앞에서 지은이가 돌아봤어요. 엄마, 정말 고맙고 미안해요. 그래.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이제 저는 72살. 하지만 제 인생의 가장 당당한 날들을 살고 있어요. 늦게 찾아온 봄이지만 그래서 더 따뜻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순희 어머님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딸을 향한 사랑, 그리고 자존을 지켜낸 용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